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이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14시간의 비행 끝에 고국을 밟은 직원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만나 안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전세기. 새벽 1시 미국 애틀란타 공항을 떠나 약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우리 근로자 316명과 외국 국적자 근로자 14명은 기다렸던 한국 땅을 밟으며 악몽 같았던 구금 사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직원들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 정도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임신부가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인원에게 배정했습니다. 임산부는 퍼스트 클래스로 모셔서 저희가 이분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기내에서 출발할 때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안도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상봉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딸을 만난 가족은 꼭 끌어안고 눈물을 훔치며 안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직원들의 귀가를 돕기 위해 개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까지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귀국하신 그 분들이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초유의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비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는 구금됐던 우리 국민을 더 빨리 모셔오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 신설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들에 앞서서 단기 상용 비자인 비원 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산업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나와서 석방돼 돌아온 우리 국민을 직접 맞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강 실장은 이번 사태가 우리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한미 간 비자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원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원 비자에서는 설비라든지 시설 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게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구금된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단기 상용 비자인 비원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스로 비원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설치나 시운전,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우리 국민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미 간 합의된 워킹그룹에서 개선책을 논의하겠지만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 신설이나 기존 전문 인력 비자 쿼터를 늘리는 건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합니다. 결국 비원 비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비자의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데 빠른 것은 법령의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보고 워킹그룹에서 또 중장기적인 문제를 미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건설 중인 우리 기업들의 사업장이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워킹그룹은 비원 비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사히 귀국했는데요.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라졌던 국격이 되살아났다며 호평일색이던 여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무능한 외교가 역대급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 구금 사태 해결의 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덕에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구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도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재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는데
특히 이번 사태가 비자 확보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함께 국회 차원의 역할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에도 구속의 쇠사슬만 돌아왔다며 정부 외교를 역대급 대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국민 손발이 묶여도 미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집권당이 정작 국내에서 정치보복의 도끼를 휘두르고 있다는 성토도 쏟아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입니다. 또 석방을 대가로 미국에 도대체 무엇을 더 내준 거냐는 반문과 함께 비자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비자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미 의회 인사들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여야가 간극을 줄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 주요 외신들은 미국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직원들의 귀국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2일 인천발 보도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수갑과 발목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은 한국 사회를 분노케 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혼란과 분노, 안도의 감정을 느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흔들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많이 잡으려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보스턴과 시카고에서 이민자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체포한 이들을 수용할 침대 수가 제한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민 당국에 장기 구금된 인원은 6만 1,000명이 넘지만 정부가 보유한 침대 수는 6만 5천 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수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는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놓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것에 대해 특검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사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특검은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사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 구속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림을 받은 사람으로 공직자 배우자 김건희 씨를 특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김건희 씨를 수수자로 특정했다면서 수사에 따라 적용하는 법령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의심대로 공직 임명과 그림 전달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전 검사가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수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형식으로 법원에 불러 진술을 듣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내란 특검팀이 자신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을 거론한 걸 두고 정치적 선동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할 테면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SNS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자신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계엄을 저지했던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 공유됐다며 자신의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첫 소환을 앞두고 혐의 다지에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부터 조사한 뒤에 피의자 조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70여일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국방부 1인자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회의에서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뒤부터 조직적인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사실상 도피 목적으로 호주 대사에 임명됐다는 의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최근 당시 대통령실, 외교부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이번 주에만 여러 차례 소환하며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까 혐의자 죄명 빼라고 하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통령실에서 수사기록 회수 개입한 건 알고 계셨나요? 나중에 다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은 주말에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불러 호주 대사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7일 이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일단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참고인 자격으로 이뤄지는데 특검은 이 내용 전반을 먼저 파악한 뒤 피의자 조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을 향하는 사실상 마지막 고리인 만큼 특검 수사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이뤄질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민주화 이전에 특별재판부를 둔 사례가 2차례 있었지만 몇 해 전 사법농단 사건 때도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설치되진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특별재판부가 있던 건 딱 2차례입니다. 광복 후에 친일 부역자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 재판부가 꾸려졌고 5.16 군사정변 직후엔 혁명재판소가 함의로 부정선거 관여자들을 단죄했습니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그야말로 특수한 상황에 운영됐습니다. 최근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당시 특별재판부 논의가 나왔습니다.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제19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지가 있다는 이 취지는 위헌 논란 속에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도 폐기됐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불씨를 댕겼습니다.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꾸린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관들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을 전담할 특별법관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데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청산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데다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국회 권한이라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야기됐고 관련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사법부 일부에 대한 불신으로 특정 사건에만 말 그대로 특별한 재판부를 둔다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덧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겉으로는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덧센 특검법 여야 합의와 파기 과정을 거치며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민주당 투톱.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둘은 평소처럼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거론한 건 아니지만 파열음을 봉합하겠다는 일종의 화해 손짓입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히 대꾸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현안을 짚으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특검법은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개혁 중요성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단언컨대 정치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청병 갈등이 불거진 날 정 대표가 제의한 만찬을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것도 뒷말을 낳았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는 서먹하다. 섭섭함과 책임감을 구별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거나 소통은 있었던 것 같다는 등 잘잘못을 가리는 듯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일사천리 이번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 제1야당 소속이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최소 3개월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 특검법을 합의하고 번복하기까지 딱 14시간 전국은 다시 꼬였고 당내 갈등도 노출됐습니다. 한동안은 여야 대표의 악수가 관심이었는데 이젠 여당 투톱의 스킨십이 최대 관심이란 씁쓸한 반응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덧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전투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장외투쟁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덧센 특검법을 처리하자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8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야당 탄압 복귀 없이 전투 규탄한다! 당 추산 15,000여 명이 집결한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축하상에 올린 게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라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정청래, 김어준 등 이른바 삼통 분립론에 이어 네 번째 대통령으로 개딸을 지목했습니다. 당성 지지층 반발에 여야 합의를 반나절 만에 파기한 민주당을 직격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돌진한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라며 더 센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 핵심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성청래도 최소한 이 두 명이 내려와야 대한민국 지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100일의 주요 실정을 40여 건으로 정리한 사례집도 발간했는데 대통령 회동을 계기로 다소 느슨해졌던 대여투쟁 고삐를 꽉 조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민생경제협의체는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소통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소수 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주어진 카드가 투쟁과 여론전뿐이라고 말합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 첫 장애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항의 집회를 연대대해 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특검법 개정안 제2요구에 원칙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드러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강원도 화천군의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 안규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 7성 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 일대와 감시초소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며 확고한 안보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무력 도발을 재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대미 압박을 본격화하는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엔진 시험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고체 연료 엔진으로 무게는 줄이고 추진력은 기존보다 40%가량 더 끌어올렸다는 게 북한 주장입니다.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 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로 되며 다음 세대 ICBM인 화성 20형 개발도 공식화한 상태로 신형 엔진을 활용한 다탄두 ICBM 개발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탄두 ICBM은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해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만큼 요격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무게가 꽤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탑재 중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다탄두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정확한 얘기인 거죠.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ICBM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미 압박 수위를 더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이번 엔진 시험 소식을 대외 매체에만 자세히 실으면서 대미 메시지란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0일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 20형을 선보이거나 이를 전후해 시험 발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혹은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다고 봐야죠. 로켓맨, 회염과 분노로 요약되는 트럼프 1기 초반 북미 간 긴장 국면은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다시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트럼프 2기 들어선 처음인데 향후 북미 대화 재개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곧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발표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후보자가 군 태세는 병력 숫자가 아닌 역량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병력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경우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면 질의에 후보자는 미군 태세는 병력 숫자가 아닌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 현장에서는 미군 규모와 역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순화해 말했지만 사실상 미군 감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Senator, I think our presence is critical. I think striking a balanc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not only in capability but in capacity, is extremely important. 지난달 한국 언론과 회견을 가졌던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주한미군의 변화를 내세우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이 때문에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감축이 명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주장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최근 처리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습니다. 마호니 후보자는 또 북한 등 적상국의 위협 증가로 책임 분담이 요구된다고 밝혀 국방비와 방위비 인상 필요성에 사실상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밤사이 충남 지방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 낮 동안에는 전북과 경기 남부, 강원 등에도 시간당 30에서 최고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 극한호우가 집중돼 새벽 사이 15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많은 곳은 7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계획한 신규 원전 구축과 기후대응댐 건설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전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쓰고 새로 지을 경우 국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 등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전력계획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가 될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겁니다.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소위 공론을 좀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하자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우리가 국제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원전이 기저전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원전 수명을 안전성을 담보로 연장하는 방식을 먼저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 전 정권의 대표 환경대책으로 꼽는 기후대응댐 건설도 대폭 수정됩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 14개를 다 지어도 물 확보량이 2.5억 톤인데 소양강댐 하나가 29억 톤인 점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4개 댐 중 주민 반발이 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추려내고 반 정도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늦은 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이 여중생을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3시간 만에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YTN이 그 체포 현장 영상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팔을 잡힌 채 경찰차로 향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그젯밤 10시 반쯤. 남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에게 접근해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고 유인했습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인의 주거지를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이 아니라 그 주거지에서 계속 체크했어요. 남성은 범행 미수 3시간 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애들을 교대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노린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8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 납치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노리는 유사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 하지 않겠느냐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포렌식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순찰 강화를 포함해 대대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불안한 학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직접 유괴 방지 교육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린이용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에선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 시도한 20대 3명이 붙잡혔고,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아동 학부모에게 할 말 없으니까. 뒤이어 경기 광명과 제주, 대구 등에서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자기 혼자 가고 싶고 학교를 혼자 가고 싶어 할 텐데 주변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저도 걱정이 되니까.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하루 걸러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경찰청은 경찰력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던 등하굣길 집중 순찰을 전국 초등학교 6,183곳으로 확대하고 예방 순찰에는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도 관련 대책에 고심인데 서울시는 우선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나오는 초등 안심벨을 내년까지 전 학년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학부모들은 급한 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등하굣길을 함께하거나 유괴 예방 교육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았고, 저도 또 아이한테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에 아동용 호신용품 판매도 덩달아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많이 늘었어요. 30-40%? 연이은 초등학생 대상 범행에 학부모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 불안감을 달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옥상의 창고 적재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서해안보다 내륙으로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고요. 현재 강원 일부와 충북 일부, 또 전북에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남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우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에 1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북부 동해안
동해안, 충북 북부에 100 이상, 또 경기 남부와 제주도, 경북 산간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가뭄 해갈이 절실한 강릉 지역은 최고 80mm로 극심한 가뭄은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람이 강한 곳도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이어서 전남 일부와 거제 그리고 부산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 더위는 쉬어갑니다. 서울 27도, 강릉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다음 주 중반에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